네, 세제 개편안 그 가운데에서도 주식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노이즈는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시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10억 원 대신에 현행 50억 원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번 주에 어떻게 뉴스 플로우를 봐야 할지 도움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이 세제 개편안 여기에는 양도세 기준도 들어있고요.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네. 이게 14일을 기점으로 입법 예고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들은 그 전에 결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일 전에 당에서 보낸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빠르게 매듭이 지어지면 좋긴 한데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이것을 관망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가면서 지수도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일단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골라봐야 되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주주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고 세 번째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세 번째인 증권거래세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주주 기준이 기존대로 50억으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변화가 없는 게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선택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10억으로 내리게 되면 그때는 또 연말마다 나오게 되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압력 이게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50억으로 유지되는 게 좋고요. 또 두 번째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3억 원 초과에 대해서 35%로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세율이 이어지다 보게 되면 아마도 배당 투자의 유인이 조금 약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낮춰주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대외적인 시선을 돌려봐서 미국에서는 CPI, PPI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관세의 영향을 전달보다는 더 받게 되겠죠? 네, 아무래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CPI, PPI가 발표가 되고요. 현지 시간으로 CPI는 12일이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인 PPI는 14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 예상치 자체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YOY 숫자라고 보는데요. 이게 헤드라인 CPI는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원 CPI라고 해서 에너지 농산물을 뺀 물가입니다. 이것은 3.0%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 지표가 8월 1일 날 나온 게 굉장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금리가 충격을 받았는데 금주의 CPI 그리고 PPI가 같이 다시 높게 나와버리게 되면 시장 금리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연준한테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맞출 수 있는 조각이 물가이기 때문에 낮게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모호스러운 부분이죠. 네, 고용은 안 좋은 가운데 물가는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이 제기가 된다면 연준의 선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더라도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페드 워치라고 해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 확률을 보는 게 있는데요. 9월 금리 인하는 지금 89%로 굉장히 높아진 네. 상황입니다. 물가가 높아지더라도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 그리고 이 재정 확대를 위한 국채 발행 관련해서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9월 달에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관세 세부안과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100% 관세부가 예고를 했는데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이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영향이 거의 없는 듯한 양상이잖아요. 어떤 점을 관전 포인트로 둬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반도체하고 의약품 품목 관세 이슈가 불거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답지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 공장만 있다면 무관세로 해준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IT 쪽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미국 쪽에 이미 진출을 하고 있고 또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는 오히려 AI 기술 개발과 거기에 따른 칩 수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약품이 한 가지 조금 이슈인데요. 의약품은 지금 미국 내에서 약가 인하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약 가격을 굉장히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스위스라든지 유럽 쪽에서 의약품을 수출하는 데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 생산 라인이 있게 되면 아마도 관세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갔고 또 공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은 그런 기업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약품은 반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 소멸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의약품은 좀 다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주가 좀 빠졌을 경우에 저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한국의 대표 기업인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과 관련해서 새롭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놓은 상황이고요. 대규모 투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익을 높일 수 있어서 투자 관점에서 매수 관점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근데 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특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그닥 없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조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 약을 수출하기 위한 또는 개발하기 위한 재료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철저하게 개별 종목 위주로 모멘텀이 생기는 종목만 보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상호관세 1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관세 15%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관세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또 수출과 관련해서는 경쟁력에 좀 타격을 입힐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쪽 특례 관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네. 일본이 반발하는 이유는 15%로 한 줄 알았더니 2.5%에다가 15% 더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특례 관세로 15%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한국하고 일본이 똑같이 15% 관세 대상이 되는데 몇몇 업체들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나 공작 기계, 장비 부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경쟁력이 위쪽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하고 경쟁을 하지만 미국 쪽에 공장이 있다면 뭐 자동차 공장처럼 있다면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 유무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일이면 당장 내일인데 또 미국과 중국 이 관세 90일 유예 종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유예가 될지 혹은 유예가 안 된다면은 이 부분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겠네요. 네, 일단 유예 가능성 이거는 뭐 반반의 확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또 굉장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보복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그러겠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글로벌 제조업 또는 수요 측면에서는 악재요인이 맞기 때문에 시장은 이 재료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처럼 충격이 커진다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7년, 18년 넘어오면서 미중 무역 분쟁 굉장히 많이 겪어왔었고 거기에 따른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 결국에 부딪히더라도 서로 간의 협상이 또 나온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고조될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한 충격은 예년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의회가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에 미국의 조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또 법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큰 조선주가 되겠는데 물론 오늘 하나오션은 좀 하락이지만 조선주에 어느 정도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조선주는요, 이 관련해서 마스카 프로젝트 또 미국 내에서의 법안 개편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존스법이라는 법안 때문에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조선업을 기술 개발할 수도 없고요,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너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 기업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선택지는 중국, 일본, 한국 셋 중에 하나인데 중국은 이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제외를 하고요. 일본하고 한국을 보게 되면 가성비와 기술력 측면에서 한국이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필리조선소를 비롯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분명히 구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선주는 빠졌을 때는 조금 저가 매수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면은 주요 상장사들이 대부분 실적 발표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실적 시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기타 화장품주의 급락에서 보듯이 실적을 미스한 기업들은 급락을 하고 또 실적을 비트한 기업들은 상당히 급등하는 양극화가 심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2분기 실적 시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1분기보다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200 기준으로 이 서프라이즈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적 발표치가 예상치보다 높으면은 서프라이즈, 미스하면은 쇼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코스피 200 기업의 2분기 서프라이즈는 32%에 불과합니다. 1분기는 45%였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미국 증시처럼 한번 예상을 하회하게 되면 크게 빠지는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은 계속될 수 있는데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많고 또 아시다시피 2분기에 수요도나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다 겹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실적을 발표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오히려 실적이 공개된 다음부터 이 재료를 털고 난 기업에 대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전략적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잡지 못하고 있는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금 관세부터 해서 실적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한국 시장 이번 주에 세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관망세가 강해질 수 있고요. 미국 쪽에서의 물과 관련된 매크로 불안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발표된 기업을 한해서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고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업종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